할까 했는데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우연인지 그건 전철에서 그 아그네스의 그 기록에 따르면은 전차를 타고 가는데 누군가 자기 손을 턱서 잡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바로 오상순이었어요. 오상순의 젊은 날 사진인데 이것도 아주 희귀 사진입니다. 이거. 그래서 굉장히 반갑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 오상순 그러니까 공초 아그네스로는 세상에 이런 인연이 해가지고 반갑게 이제 만나서 자기가 그 지금 조선 호텔에 묵고 있다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왔다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기도 전에 오상순이 내가 돕겠다 그래가지고 즉시 액션을 취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그네스가 그 조선에 오기 전에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오상순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그 문예 운동가인데 그 야나기 무네요시가 서울 프레스 당시 한반도에 있던 그 일본에서 운영하던 영자신문입니다. 그 영자신문의 편집국장에 명함을 주면서 자기 소개서를 써요. 이분을 가서 만나봐라 그래요. 그래서 최초의 바하이 신앙을 알린 신문은 바로 서울 프레스라는 영자신문이었습니다. 8월 31일인 신문에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공초 그 오상순이 아마 아그네스하고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그 신문 기사를 내게 되는데 그 당시 그 오상순은 조선중앙불교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승하가 쓴 이 책의 연보에 보면은 1921년 27세 때 조선중앙불교학교 교사가 됨 최초의 시 전문동인 장미촌에 참가 바하이교 전도사 아그네스 알렉산더가 교리 발표를 할 수 있게 도와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기사예요. 바로 이것이 그걸 확인하는데 실은 여기 그 바하이 신앙에는 이 개척 전도사란 말을 하지 않고 개척자란 말을 쓰죠. 파이어니어라고. 이렇게 바하이 신앙의 개척자 아그네스 알렉산더가 교리 발표를 할 수 있게 도와줌. 이렇게 인데 이게 맞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몇 번 쪽강에서도 소개한 바로 그 1921년 9월 1일자 신문입니다. 이게 이제 한글로는 최초로 바하이 신앙이 세상에 출현했다라는 그 기사입니다. 이 압돌바의 사진이고 그다음에 당시 미국에서 이제 그 짓고자 했던 그 바하이 사원이고요. 이 사원에 대해서 나중에 또 제가 그 웨비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연까지 한다. 요거 9월 1일. 아까 그건 9월 1일자 기사고 9월 2일자 기사는 강연도 한다. 금일 저녁 금일 여기 보면은 그 알렉산더 양이 금 2일 금요일 그러니까 그 바로 이게 이제 2일자 신문인데 하오 8시에 그러니까 오후 8시에 시내에 있는 현대고 회당에서 압돌바의 사상과 그의 종교라는 그 주제로 강연회를 열 텐데 누구나 입장을 환영한다. 이런 이제 신문 기사까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당시 한국 사정으로 볼 때 오상순이 적극 도와서 그 자기 동료 이제 친구들 문인들의 도움으로 기사가 나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교당에서 이 건물은 아직도 있죠, 그죠?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날 9월 2일 날 알렉산더 여사가 당시 이제 이미 40대죠. 천도교 대교당에 이제 안내를 받아서 이 강연을 하기 위해서 이 교당에 서서 이제 강연을 했습니다, 그죠? 해서 보니까 이 교당이 빽빽하게 찼는데 한 900명 정도가 찼더래요. 그래서 제가 실제 가서 한번 세봤어요. 과연 여기에 900명이 앉을 수 있나. 그랬더니 뭐 하여튼 다닥다닥 이렇게 앉거나 뒤에 서면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궁금해서 혹시 관련 사진이 있나 찾아봤더니 마침 사진이 한 장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바로 이 광경이에요. 이건 이제 다른 1922년 4월 24일, 27일자 동아일보에서 어느 이제 연예단이 공연하는데 거기 앉았던 분들인데, 그러니까 아그네스 알렉산더가 강연할 때 이런 식으로 뒤에서 서고 그다음에 앞에서 앉고 해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아그네스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은, 그런데 900명이 전부 다 남자였다. 그래서 여성이 한 명도 없어서 참 아쉬웠다. 그런 얘기를 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때 누가 통역을 했을까요? 뭐 보나마나 공초가 통역을 했겠죠. 그래서 그 강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얼마나 고마웠던지, 물론 당연히 고마웠겠죠. 그래가지고 아그네스 알렉산더가 공초와 그의 친구들을 초대를 했어요. 아마 분명히 그 초대석에는 제가 추측하건데 동아일보의 기사를 쓰는데 도움을 줬던, 올리는데 그 편집국 사람 기자들이나 혹은 조선일보에도 기자가 나중에 나오는데 있었지 않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만, 아무튼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폐허 동인지 사진이 아니라 바로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예, 여기 오상순이 있고 여기 변영로가 있고 여기 있는 분들의 신원이 이제 우리 문학계에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예, 여기 있는 사진이 바로 아그네스 압돌바 사진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바하 역사에, 또 바하 한국사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두 번째 날 모임에서, 그래서 그날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럼 우리가 초청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답례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환영하는 환영연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 모임에서. 그래서 한 번은 YMCA, 한 번은 그 신문기사에 따르면 명월관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명월관에서 찍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사진을 찍고 나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소위 바하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한번 이스라엘에 있는 압돌바께 한번 알리자. 우리가 당신 이야기, 당신 종교에 대한 이야기,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걸 갖다 한번 알리자 해가지고 그 즉석에서 연판장이라고 그러죠. 연판장. 그러니까 그 종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감상을 쓰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편지를 하이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하이파에 보낸 그 연판장,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 지식인들, 한국에 있는 조선인들이 바하이 신앙을 들었다는 그걸 확인하는 그 연판장에 대한 답신을 압돌 바하께서 1921년 11월 5일자로 해서 천상의 아들들이요. 여러분이 가슴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인사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압돌 바하에게 정신적으로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라고 시작되는 편지 서한을 보냅니다. 이것이 압돌 바하께서 한국에 보낸 처음이자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일 있다가 압돌 바하께서는 서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 첫 번째자 마지막 편지가 되는 서한이 되는데, 그런데 또 제가 이번 이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발견을 했는데, 그 환영년, 자축년과 환영년을 했다는 기사가 조선일보 1921년 9월 10일자, 그러니까 9월 9일 날 그 환영년을 하고 그 다음 날짜에 이것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그것이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에 이어서 조선일보에도 바하이 신앙의 존재가, 바하이교의 취지 설명, 뭐 재미있게 이 모임에서 재미있게 취지를 설명했다, 이런.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압돌 바하께서는 그로부터 24일 후인 1921년 11월 29일 아파 왕국으로, 이게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사실, 압돌 바하께서 멀리 팔레스타인 오스만 제국의 그 영토에 있는 그 압돌 바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바로 한국에 있는 당시 조선에 있는 신문에 이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또 바로 이거예요. 12월 7일자 좀 늦게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빠른 거죠. 앞도 이게 제 추측으로는 아그네스 알렉산더가 편지로 오상순한테 연락을 했고 그래서 오상순이 이걸 갖다가 올린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달리 그래서 지난달 유태에서 그죠? 그 유대 땅에서 사회 동포주의를 신조로 80여 년 전 파사국은 그 페르시아 이란을 얘기합니다. 새 종교 바하이 운동에 대하여 이런저런 알렉산더가 조선까지 왔다 갔는데 그 3대 성자인 압돌바께서 지난간 11월 28일 오전 11시 10분에 시간까지 나와 있습니다. 유태국 팔레스타인 하이파에서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하면서 그런 소위 세상을 떠나셨다는 이야기까지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음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제가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발견한 굉장히 참 역사적인 사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2년에 공초로 다시 공초는 이런 시를 씁니다. 시를 쓰고 중국으로 여행을 가고 에스페란토 집회에도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공초가 에스페란토에도 관심이 있었고 집회에도 참석을 했고 그런 이런저런 활동을 했다는 것이 국내에서는 그리 부각이 안 돼 있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23년에는 보성고등보통학교에서 교육편을 잡았는데 공초 선생은 이렇게 직장을 그렇게 오래 있질 않았고 곧 이제 자유의 길을 택하죠. 그래서 그 다음 자료에 의하면은 26년에 부산 법무사에서 입산해서 스님들한테도 교리도 배우고 참선도 하고 그러면서 불교 공부를 또 했죠.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는 기독교 공부하고 또 이제 한국에서는 다시 이제 어렸을 때는 서당 공부를 하고 또 젊어서는 이제 불교 공부도 하고 이게 아주 공초는 다양하게 종교적인 편력을 하는데 아마 당대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편력이 다양했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초 선생의 이 작품 체계를 이해하려면은 이 다양한 여기 지금 공초 자유인 여기에도 지금 23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상순의 다양하고 광범한 종교 편력, 다시 말해 유교로 시작하여 이건 이제 서당 어려운 시절 서당 갔던 얘기고 기독교, 불교, 다시 일본 유학 중에 접한 바하이교에 이르기까지 종교에 대한 그의 광범하고 지속적인 관심은 경신학교에서 접한 종교 교육과 연동교회에서 거듭 시행된 기독교 의식을 통해 체득된 자기 성찰과 자기 수양의 습관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초 선생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이러한 다양한 그리고 폭넓은 종교 편력을 들여다봐야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연보집에도 보면은 1926년 32세 때 보모사에 들어가 3년간 불도를 닦지만 스님이 되지는 그러니까 승려가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선 전국을 편력을 했고 이때부터 공초라는 호를 쓰기 시작을 하고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연합 아카이브에는 26년에 부산 보모사에 입산해서 뭐 교리를 배우고 참선에 몰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것이 더 정확한 그리고 그 다음 아카이브 자료에 따르면 금강산을 비롯해 명찰을 순례하며 스님들 밑에서 정진하였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 훌륭한 스님들도 많았겠죠. 그렇지만 공초가 당시 갈고 닦았던 학문의 세계나 맺었던 어떤 사상의 어떤 일본 지식인들 그 다음에 중국에도 여행을 해서 중국에서도 최고의 지식인들과도 교류를 가졌거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그 스님들 밑에서 이렇게 정진을 하고 공부를 하기에는 그의
어떤 그런 그 정신적인 세계가 너무 컸어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1963년 6월 3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떠났을 때 공초 선생을 끝까지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까지 그 돌봤던 구상 선생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배려와 덕분으로 국회에서 국회의사당에서 그 소위 장례 의식을 합니다. 5일장으로 아주 성대하게 합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구상 선생의 이제 영향력인데요. 구상 선생이 어떻게 그렇게 그 국회의사당까지 해서 문인장으로 5일장을 하고 KBS 교향악단이 막 그냥 그 추모의 곡을 연주하고 하는 그런 정도로 할 수 있었냐면은 이건 여담입니다만 사실은 구상 선생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구상 선생님이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 이제 이 당시는 아직 박정희 대통령이 그 최고위원 그러니까 혁명 정권의 최고위원으로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입니다. 구상 선생님이 박정희 장군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6.25 때 구상은 종군 기자로서 그 활동을 했고 그때 정보계통에서 활동했던 박정희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 사이였어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그때 구상 선생한테 얘기 듣기로는 이건 사실 비사인데 박정희 장군이 혁명을 하고 나서 그 직후에 몸을 어디에다 은신했냐면은 구상 선생님의 사저에 은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언제 체포돼서 처형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구상 선생님의 그 인품이나 그런 걸 봐서 그분에게 몸을 숨겼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성대한 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고 또 구상 선생님이 지금 수유리에 묻혀 있는데요. 그 수유리는 묻혀 있는 그 땅, 거기 한 100평 되는 땅에 묻혀 계신데 나중에 제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묻힐 수 있었던 것도 박정희 장군이 그 당시 혁명 정권의 그 실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연이 얽히고 설키면서 바하이 공동체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공초 선생의 그 마지막 그 유태까지, 그러니까 그 묘지까지 굉장히 품위 있는 곳에 이제 안장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초가 이제 선생이 이제 세상을 떠날 거라는 걸 알고서 이미 그 제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자마자 곧 이어서 한 13일 있다가 17일 있다가 이 시집이 발간이 되는데 이것도 연합악협에서 잘못 만들었어요. 이게 공초 오상순 시선이잖아요. 근데 여기 시집이라고 해놨어요. 간행되십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시집은 간행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간행됐다죠. 아무튼 뭐 이거는 참 연합통신에서 이건 그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인들이 좀 얘기를 해가지고 정확한 그 자료가 더군다나 이게 아카이브인데 아무튼 무소유의 정신에 따라 아무것도 같이 있지 않으셨으면서 욕심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잘못됐고 아무튼 공초 선생은 평생 거의 뭐 변변찮은 직장 뭐 몇 달 혹은 몇 년 있다가 그냥 그만둔 그런 직장 외에는 일체 그 재산이나 혹은 그런 걸 소유하지 않고 그야말로 자유로운 그 영혼으로 사셨죠. 뭐 사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혹은 물론 공초는 당시 그 해방됐을 때 해방정국하에서 자기가 원하기만 했으면은 얼마든지 정계든 관직이든 혹은 학계든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인맥을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참 다 거부하고 그걸 멀리하고 초인으로 사신 거죠. 오히려 그 덕분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초를 그 문단의 혹은 거목으로 존경을 하고 따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의료에 있는 굉장히 넓고 깨끗한 시묘인데요. 그리고 제가 공초 선생님에 관한 일화를 또 아주 흥미로운 일화를 제가 구상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 뭐냐면은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 이분이 저 마지막 임종할 때 그 국립의료원에 병원에 있을 때 공조 선생이 마지막으로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돌보셨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지 공조 선생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대요. 꿈에 공초가 나타났대요. 근데 그 공초가 꿈에 강을 건너가서 그 피안, 저쪽에 피안의 언덕 같은 그런 어떤 상징인데 강을 건너가서 켜 올라가서 거기에 닿았는데 오르지를 못하더래요. 제가 지금 기억에 오르지를 못하고 거기서 아주 힘들어하면서 구상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참 역시 그 공초답다, 공초답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구상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자기의 그 책에 썼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책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어떤 그 기회가 되면 그 어느 책인지 정확하게 지금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하여튼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상의 꿈에 나타나서 공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가 나를 구속하는구나. 자유가 나를 구속하는구나. 참 멋진 표현이죠. 자유와 정반대되는 이 대귀법을 써서 꿈에 시인 구상의 꿈에 나타나서 자유가 나를 구속하는구나 하는 말을 남겼답니다. 네. 이것이 아마 뭐 이심전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또 제가 구상 선생님을 방문했을 때 구상 선생님이 저한테 이 기념품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직도 갖고 있는데 어, 그,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청동으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두꺼워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공초오상순을 기념하는 문학상을 제정하면서 만든 기념패예요. 여기 기증자들 쭉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써먹으려고 이걸 제가 지금 일부러 꺼내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문인으로서 참 최고의 영예죠. 문학상을 제정해서 후배 문인들에게 그것도 이 상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경력 20년 그죠? 이 되는 시인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학상을 제정했고 또 공초 숙모회라고 해서 그것도 역시 구상이 만들었는데 공초를 기리는 모임이 있고 그 모임이 지금 서울신문사에 그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를 공초의 그 절친이었던 아그네스 알렉산더 여사로 돌아가면은 아그네스 알렉산더 여사는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제 일본에서 활동을 하면서 가끔 한국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기념할 만한 사건이 1957년에 있었는데요. 195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First National Spiritual Assembly of Northeast 그래가지고 그때 바하이 공동체가 일본,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그 다음에 뭐 대만, 일본, 홍콩, 마카오, 대만 이렇게 있었는데 그 공동체를 합쳐서 노스이스트 그 북동아시아, 동북아죠, 동북아시아 통합 NSA를 선출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멤버로 그때 일본에 계실 때인데 멤버로 선출을 되셔서 그러니까 바이 한국 공동체, 그 다음에 홍콩, 마카오, 일본 공동체 이제 하나의 초석을 놓으신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분은 윌리엄 맥스웰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그 개척자로 활동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윌리엄 맥스웰이 있고 또 윌리엄 스미스가 있는데 윌리엄 맥스웰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 다른 웨비나에서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년에 한국에 또 가끔 오셨는데 그 중에 그 하나인데 여기도 지금 이제 윌리엄 맥셀이 보이네요. 요거는 전남 하이도 신안에 있는 하이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노구를 이끌고 그 불편한 몸으로도 또 꾸준히 오셔가지고 바하이 한국 공동체에 애정을 쏟으셨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71년 1월 1일 향년 95세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서거를 하셨고요. 금년이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은 못하고 1월 2일 날 추모 모임을 온라인으로 가진 바가 있는데 아무튼 평생 독신으로 오로지 그 인류의 그 어떤 그 평화와 그 화합을 위한 그런 그 길에서 에스페란토 운동, 그 다음에 바하이 그 운동, 바하이 신앙을 전파하는 데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그 이제 그 인연의 그 연결고리 그물망을 갖다가 보여드렸는데 그 외에도 뭐 수많은 인연이 있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은 하와이 호놀룰루 카와이아오 하오 교회 조상들이 묻혀 있는 자기 선교의 선교사들 조상들이 묻혀 있는 이 교회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Hands of the Cause of God을 그래가지고 성업 선영자 바하이들 중에 개인으로선 최고의 일종의 뭐 훈장과 같은 거죠. 최고의 이제 명예 그 타이틀인데 성업 선영자가 되셨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호놀룰루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시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그네스 알렉산더 여사와 공초 오상순의 아름다웠던 역사적 인연. 두 분 다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데 두 분 다 독신으로 평생 사셨고 그다음에 그 개인적인 어떤 모든 욕심으로부터는 자유롭게 하지만 인류를 위한 어떤 그런 애정에서 혹은 우정에서 그 정신적인 삶을 살다간 두 분을 제가 오늘 바하이 신앙 한국전례 그 100주년 기념 웨비나 4번째 그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기록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